홍명보는 대한민국 축구계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대한축구 역사의 산증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과 커리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위대한 주장으로 추앙받았던 홍명보는 이제 그 존경심마저 모두 잃어버렸고, 한때 같이 껴안고 부둥켜 울었던 절친한 동료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로서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깍듯한 대접을 받아왔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고 논란 속에 대한민국 대표팀 사령관 자리에 부임하자 이제 동종업계 후배, 동료, 친구들마저 홍명보를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홍명보는 감독 부임 이후 다음 A매치 첫 경기에서 단 한 명의 선수도 출전하지 못해 실격패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팬들을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협회를 향해 보이콧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홍명보는 주변 인물들에게 굉장히 똑똑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과연 이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왜 자신의 모든 명예까지 버리면서까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는 은퇴하면 축구 관련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아들이 은퇴 직전까지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자신 커리어 마지막까지 온전히 축구에만 집중하겠다는 손흥민 선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을 지도했던 동료들과 감독들, 주변 축구계 인사들의 평을 들어보면 손흥민만큼 축구에 있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 리오 퍼디난드는 손흥민은 선수로서도 인류지만 슈팅 코치로서도 S급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달고 팀 내 어린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주자 전체적인 토트넘 선수단의 결정력이 대폭 올라가 리그 전반기 9경기 무패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전술에도 일가견이 있어 상대 팀의 포메이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그라운드 위의 두 번째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차후 감독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지닌 손흥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감독이나 행정 쪽으로의 길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한국 축구계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던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우리들 그 누구보다도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자신의 축구 인생을 선수로서만 끝내고 싶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2002 월드컵 멤버들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죠. 2002 월드컵 4강 신화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자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룩해냈던 그 당시의 선수들은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그러나 선수로서 위대할지는 몰라도 그들이 감독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위대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영광의 시대를 이끈 이 선수들을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축구계를 전체를 향해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당시 멤버들이 은퇴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 최근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 시절의 위상은 제쳐놓고 행정가로서 보여준 실적으로만 평가하자는 여론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최근 보여준 행적들은 오히려 선수 시절에 쌓아두었던 이미지를 깎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최근 이영표 해설위원의 거침없는 발언은 팬들 그리고 한국 축구계에 큰 경종을 울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럽급 감독을 데려오겠다라는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협은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홍명보를 데려왔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대표를 주무르기 위한 꼭두각시를 안친 것에 불과했죠. 이 사태는 이영표조차 예상하지 못했는지 최근 인터뷰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전 바르셀로나 감독 사비, 전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었던 베니테즈와 접촉을 보이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영표가 선수 시절로 활약할 당시 베니테즈가 굉장히 세계적인 명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영표의 클럽급 발언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발언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영표조차 축협이 뒤에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는 알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나를 비롯한 축구인들은 행정 쪽에서 전부 사라져야 한다며 뼈 때리는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이영표의 이 발언은 자신을 포함해 그 주변 인물, 동료들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이영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축구인들에게 큰 실망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파울로 벤투가 한국 감독직을 이어나가던 시절 2002 멤버들의 오지랖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김병지와 이천수는 파울로 벤투의 선수 기용에 대해 꼬집었고, 이를 보며 이청용은 TV에 나와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적만 한다.
그런 것이 우리 대표팀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대선배들을 향해 통렬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선수 시절 한국 대표팀의 전설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팬들을 실망시키는 행동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황선홍 감독 또한 최근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며 10연속 올림픽 진출을 노렸지만 신태용의 인니에게 충격패를 당하면서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2002 멤버들은 워낙 현역 선수 시절 쌓아놓은 것들이 많기에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스레 찬사가 뒤따라올 인물들인데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탐내다 몰락을 걷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손흥민이 은퇴 이후 곧바로 축구계를 떠날 것으로 다짐한 것은 이런 대선배들의 사례를 지켜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이 국내 축구계에서 일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엮일 수밖에 없을 텐데 손흥민 같이 불의를 눈뜨고 참지 못하는 성격은 부패 덩어리인 축협과 필연적으로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전력강화위원을 사퇴한 박주호의 폭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주호는 이곳에서 일했던 지난 5개월이 허무할 지경이라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그들은 평소에 박주호를 젊은 위원이라 깔봤다고 하고 박주호가 내는 의견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묵살했다 합니다. 그러고서는 박주호를 향해 너가 그러니까 감독을 못하는 거라며 무시하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러나 재미있게도 박주호는 거기 모인 인물들 중 가장 해외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박주호는 유럽의 다양한 클럽들을 거치며 유럽의 선진 축구를 배워왔으며 그와 동시에 풍부하고 넓은 축구 인맥을 쌓아왔는데요. 애초에 박주호는 감독을 하기에는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이고 감독직을 맡은 적은 없지만 세계적인 명장 아래서 지도를 받으며 축구를 배운 경험이 있죠. 과거 박주호가 미넨을 방문했을 때 한때 박주호를 지도했던 토마스 투헬이 반갑게 달려와 그를 안아주었는데 전력강화위원회 그리고 축구협회 인사 측에서 토마스 투헬급의 인물과 인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박주호의 발언에 의하면 아예 공석인 감독직을 노리려고 자리에 앉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가 크게 실망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사퇴를 발표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주호와 그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의해 축협은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알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과 앞으로 함께하기로 결정한 홍명보가 전국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 정도로 많은 욕을 얻어먹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감독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더니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바꾸는 홍명보의 태도에 많은 팬들은 내로남불, 런명보라는 별명을 붙여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홍명보가 감독직 제의를 수락한 이유는 아직도 2014 월드컵 때의 불명예를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대 최악의 월드컵, 역대 최악의 감독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초라하게 퇴장하였고 그동안 국내 축구사에서 전설적인 행보를 보였던 홍명보였기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말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결국 다시 한번 대표팀에 앉으며 두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을 천명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이란 위치는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결국 홍명보는 끝까지 이기적인 선택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 국민, 축구계 종사자들 그리고 선후배들에게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에서 모두의 왕따가 되어버린 홍명보, 그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셨고 이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는 국가대표팀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